이번에는 유성고 거 할 겁니다. 어제 시험이 끝났네요. 5월 1일입니다, 지금. 도안고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이거 영상을 지금 네 번째 찍고 있는데, 아우, 좀 약간 계속 잘못돼가지고 어제부터 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찍었던 거 다시 정리 좀 해서 올릴게요. 1번부터 한 몇 번까지지? 한 10 몇 번까지는 되게 한 11번? 요 정도까지 12번, 그 다음에 13번, 14, 15, 16. 네, 16번까지는 되게 무난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17, 18, 19가 조금 계산이 있지만 그래도 쉬웠고, 자 1번, 2번도 되게 쉽게 나왔고 3번도 살짝 그 도안고 20번 문제랑 유형 비슷해요. 이거 새로운 2차식 만드는 거. 그리고 4번도 되게 쉽게 나왔고, 자 5번도 모의고사 그냥 이거 11월 모의고사 27번인가 26번인가 제가 영상 올린 거 옛날에 있어요. 모의고사 그냥 변형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여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은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성고 이렇게 좀 쉽게 나온 거는 오랜만인 것 같네요. 자, 1번부터 천천히 볼게요. 이거를 그래도 복습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영상 뭐 2배속해서 그냥 돌려서 보든지 해가지고 한 번은 그래도 후루룩 훑어서라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됩니다. 시험 끝났다고 놀면은 까먹어요. 오답노트 정리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들 대충 알려줄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 이거는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할 건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x가 튀어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ax가 튀어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라고 알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4가 됐기 때문에 8 플러스 b가 여기서 3이 나왔겠죠? 요거가 이제 8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뜻하죠. 이거는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어도 됩니다. 자, 1번 넘어가고 2번도 여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f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 qx 플러스 0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f4를 구해볼게요. f4를 구해보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줄게요. 64 빼기 48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은 56, 56이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k는 마이너스 2. 혹시 부호가 헷갈려도 다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걸 먼저 딱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죠. 구성이 도안고 시험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얘는 9고 여기서 9 뽑을 수 있고 여기 6 뽑을 수 있죠. 그러면 18. 9의 제곱 빼기 18. 그러면은 63 나오겠죠. 81 빼기 18입니다. 네, 81 빼기 18. 9의 제곱을 모르진 않을 거고. 자, 요 문제는 좀 재밌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가 오타 같네요. 여기는 날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나온 거지. 자, 볼게요. 유리화를 먼저 해줄게요. 유리화. 그러면은 그냥 통분을 해도 괜찮겠네요. 3-i에 3 플러스 i로 이렇게 통분을 해주면은 5의 x 이제 3 플러스 i 이렇게 뭐요? 다시 자 5의 x 3 플러스 i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i에 3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2분의 3 플러스 i가 되게끔 해라. 그럼 여기서 10 되겠죠. 10. 그러면은 일단은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x 3 플러스 i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y 3 마이너스 i가 있는데, 지금 그냥 여기 x에 1 들어가면은 다 되겠죠. y가 0 들어가면 되고, x가 1, y가 0 들어가면은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라 했으니까 2번. 혹시 뭐 연립방정식 세워서 풀어봐도 됩니다. 자,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다 쓰고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d는 0 써버리면 되겠죠. 다 전개해서 넘겨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k. 그러면은 d 0 쓸 거니까 4 빼기 6 플러스 2k가 0. 그러면은 k는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얘도 이제 꼭지점만 확인해 보는데 꼭지점이 지금 x는 2가 되죠. 꼭지점 축이 x는 2이기 때문에 여기 범위에 들어갔구나 확인을 해보고 출발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7로 묶어주고 여기서 이제 최대값은 나왔죠. 최대값은 7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값은 얘가 2에서 뭔지 확인해 보면은 마이너스 2가 더 멀죠. 이렇게 됐을 때 2가 기준이고 여기 3칸 간 거 5 여기는 이제 4칸 간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7이 최소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두 개를 빼랬네요. 그러면 7 플러스 9가 되니까 이거는 뺀 거니까 4번. 얘도 무난해요. 자, 그리고 얘는 문제가 깔끔해요. 되게 잘 나왔어요. 식을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식을 그냥 이렇게 쭉 써봅니다. 이거는 px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건데 문제에서 p2를 구하라니까 그냥 2를 대입을 해요. x는 2를 대입을 해보면은 8 곱하기 4니까 32죠. 32 빼기 이것도 8, 4, 20, 32 플러스 2 그럼 없어지고 2는 2 곱하기 여기 그러니까 p2 곱하기 4 빼기 1이니까 3 빼기 여기 2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줄 때 얘가 1로 넘어가면 되겠죠. 9는 3 곱하기 p2 즉 p2는 2가 됩니다. 3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재밌게 나온 것 같고 약간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저런 게. 그래서 요것도 이 문제도 좀 좋아요. 이 문제 좋은데 이거 몫을 구하라 했습니다. 나머지 구하는 건지 몫을 구하는 건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몫이에요. 몫. 나머지가 아니다. 나머지로 푼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나머지가 아니니까 몫입니다. 자 볼게요. x 6제곱 마이너스 1로 자연스럽게 치환을 해놓고 보니까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qx야.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4차예요. 4차. 그리고 2차식을 곱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냥 6차식이에요. 6차식. 그래서 왼쪽을 0으로 해보자. 지금 나머지가 있다라고 했는지 없다라고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왼쪽을 0으로 해보자. 이럴 때는 어떤 게 좋냐? 그냥 깡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깡으로 나누는 게 x 6제곱 마이너스 1을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보면은 몫하고 나머지가 바로 따다닥 나올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쪽이 0이 되게끔 해가지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두 개를 대입해서 2차식이니까 구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3q1은 0, 그 다음에 3q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나머지 때문에 걸리죠.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나누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3q 1 플러스 r이 0인 거라서 이 r 때문에 3q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0인데 둘이 더했을 때 q1 플러스 q 마이너스 1이 0 되죠. 뭔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x제곱 마이너스 1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해도 되는데 지금 문제 꼴이 그런 거밖에 없죠.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해라. 그럼 일단 직접 나눠볼게요. x제곱은 못 들어가니까 x제곱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x제곱을 넣고 x6 플러스 x4 플러스 x제곱 빼줍니다. 여기서부터 색깔 바꿀게요. 빼주면은 마이너스 x넷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그냥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x넷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나머지가 0 나옵니다. 그럼 몫이 이거구나. 그러면은 101제곱 빼기 1이니까 1200 계산을 한번 해줄까요? 100 플러스 1 101 플러스 1 101 플러스 1 10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1201인 거 보이면은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2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1200이 답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도 굉장히 무난하게 풀었을 거고 실제 시험에서 한 5분 정도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맨날 나오는 패턴 K에 관계없이 항등식 플러스 중근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판별식 써줍니다. K제곱 플러스 여기 반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A제곱. 그럼 당연히 그냥 날아가는 애들은 날아가고 이게 0이기 때문에 2AK 플러스 6K가 0이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간단하죠, 엄청. 다음 문제. 라지 A로 바꿔서 치환을 해주면은 쉬운 문제로 바뀔 거예요. 자, 얘를 일단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4A 마이너스 40 이렇게 놓고 전개를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니까 얘랑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죽고 플러스 4랑 얘랑 또 없어져. 그러면은 마이너스 36 남고 A 플러스 6과 A 마이너스 6만 남습니다. 그 결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여기까지는 전개를 다 해보면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자, 근데 문제 볼게요. 뭐가 a, b, c, d가 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요거 조건을 따라가야 돼요. 제일 작은 거부터 해서니까 얘가 a가 되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a 플러스 b 빼기 c 플러스 d니까 요것만 부호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9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됐죠? 11번도 4규칙 따라가는 문제인데 이거 맨날 강조했던 거 4규칙 따라가니까 100이 하면은 25다 바로 해도 되는데 100 나누기 4 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도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Z부터 보면은 1-i에 1 플러스 i에 1 플러스 i의 제곱이죠. 그렇다는 거는 밑에는 2가 남고 위에는 2i가 남아서 i가 나옵니다. 이게 Z예요. 됐죠? 그 상태에서 규칙을 순환할 거니까 이게 i가 되는 걸 찾으래. i가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질 거냐? 시작 Z가 i죠. Z1, Z1은 i고 i의 4규칙은 다들 아실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그 다음에 다시 i 쭉 돌아. 다 날아가고 돌아. Z의 5제곱. 그러면 1, 5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한 번씩 다 써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다 썼는데 25, 5 곱하기 5, 25개 나오죠. 4규칙 따라가는 것들은 그냥 바로 나눠도 사실상 지장이 없다. 시작 지점만 어딘지만 보면 돼. 시작 지점이 만약에 막 8에서 시작해서 100에서 끝난다. 이렇게 되면 한 2개 정도 빼줘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깡으로 다 썼습니다. 됐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저한테는 아까지만 그 도안고 문제에서 B가 0이고 A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나온다.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풀 겁니다. 자, 일단 얘부터 볼게요. 얘부터 보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여기서 빼지니까 얘네 2개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얘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B로 나올 거고요. 얘가 B가 음수기 때문에 플러스 3B로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B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B. 요거는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은 한 5초 컷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볼게요. 13번도 이거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 자, 볼게요.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문제 줬으니까 낚이지 않게끔 K는 4가 될 수 없구나. 이거 4 되면 안 되죠. 0 되니까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이거 넣어볼게요.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에다가 빼기 4AC니까 4 곱하기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계산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4가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해 주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K-4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이러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K제곱 빼기 16에 음수를 해줍니다.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8K 남고 플러스 32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최대값 자연수 물어봤으니까 K는 3이 됩니다. 왜? 이거 4 써버려서 틀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4가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3번입니다. 요거는 안 낚였으면 좋겠는데 왠지 요 조건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놓고 낚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잘 짜신 거죠. 이거 함정을 팠습니다. 요 정도. 처음으로 함정이 나왔어요. 드디어. 자, 그 뒤에 문제 볼게요. 이제 요 두 헉은 구하는 문제니까 딱 봐도 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겠다 생각 들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치환해서 한번 또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a 플러스 4랑 a 마이너스 2가 남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풀어요. 풀어. 어떤 게 둘 중에 하나가 허근을 갖겠죠. 자, 얘는 실근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게 얘가 실근이 아니고 얘가 허근이네. 9 빼기 16 하면은 허근이니까. 허근.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9, 얘는 실근이네요. 실근인데 뭐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뭐 이런 거 나오네요. 얘는 일단 근데 필요 없으니까 빼고 허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 그럼 여기서 허근 뽑았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뽑을 수 있고 알파 베타는 4 뽑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문제수 구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통분해주면은 굉장히 편한 형태가 나오죠. 답이 4분의 3 딱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문제들이 쉬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막힐 뻔했지만 요거도 일정한 패턴 똑같이 나오죠. 자, 이거 한 헉은 오메가라 했을 때 저는 오메가를 항상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를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계산할 때. 그래서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놓고 갑니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x 플러스 1에 풀마풀, 네. 요거 풀마풀,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거 있죠. 풀마풀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일 때. 요거 구별해야 돼요. 요거랑 요거 다른 겁니다. 둘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번에는 요거 선택할 거니까 얘는 삭제.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플러스 1이 얘도 1이네요. 요거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여기 구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써볼게요. 요거는 0. 자, 요것도 0. 이거 한번 쓸 수 있고 베타죠, 베타. 여기 이거 뽑아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알파 제곱을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걸 이용해 볼 겁니다. 일단 자세히 보면은 요걸 이제 알파 8제곱으로 바꿀 거니까 사실상 알파 6제곱 곱하기 알파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1이니까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알파 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1이 알파 제곱이었으니까 갖다가 붙여줍니다. 그럼 얘가 1 되겠죠. 일단 앞에 건 1이네요. 두 번째 거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건 보라색으로 쓸게요. 얘가 베타 세제곱 곱하기 베타야. 근데 이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플러스 1처럼 되지 않아요. 이게 알파가 6제곱이어서 플러스 1이 된 거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플러스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제곱 남죠. 자, 그럼 1 플러스 베타 제곱의 흔적을 봅시다. 1 플러스 베타 제곱은 베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깔끔하게 1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5번. 1 더하기 1 해서 5번 나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쉬웠고 16번도 엄청 쉽게 나왔어요. 되게 곱셈 공식 응용인데 되게 쉽게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진짜. 자, 이거 빗변 길이 어떻게 표시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얘랑 얘 이렇게 피타고라스 쓴 거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이걸 제곱한대. 그러면은 전부 제곱된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2배 된 거겠죠. 그게 88이다.
이런 식으로 소스들을 하나씩 찾아서 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모서리 길이 합 40.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배 된 게 40이니까 사실상 요거 10이라는 거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나눠주면은 44라는 거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부피. 부피는 16이라는 거는 ABC 곱이 부피잖아요. ABC 곱. 그래서 ABC는 16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다 종합해서 써볼게요. 여기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 몇이었지? 10 하고 A, B, C는 16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44 이렇게 쓰고 문제를 출발해야 돼요. 여기까지 쓰는데 한 30초도 안 걸릴 거니까 써보고, 그 다음에 얘네가 문제야. 얘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보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으로 통분해서 보니까 BC제곱 플러스 AC제곱 플러스 AB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통분하면은 지금 얘네가 A제곱분의 1 플러스 B제곱분의 1 플러스 C제곱분의 1이니까 통분을 한 거예요. 통분. 어떻게 할 건지 봤더니 통분을 해요. 했더니 이거 뭔가 형태가 좀 사악합니다. 여기서 살짝 막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일단은 두근 이거 두근들 두근 제곱의 합인데 나오는 형태가 있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전체 제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라지 A, B, C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서 하나씩 제곱해 볼게요.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여기다가 이제 2배에 싹 다 곱한 거죠. 요런 느낌.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게 ABC에다가 BC 곱해지고, 그러니까 B제곱 C. 자, 여기서 AB제곱 C,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C, A제곱 B,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B, C제곱 A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얘네가 핵심인 겁니다. 얘네는 구하고 싶은 거, 그리고 얘네 덩어리들을 어떻게 치환해서 바꿔줄 건지 조작을 해봐야죠. A, B, C로 묶이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하나, 그리고 여기서 B 하나, 그리고 여기서 C 하나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했다고 치면은 작업은 끝났어요. 얘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만 남겨놓고 이 덩어리들을 하고 요 덩어리들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고. 이제 이쪽에다 놓고 좀 줄여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것들 볼게요. 위에 분모는 여기 그냥 ABC의 전체 제곱이니까 256 되겠죠. 16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위에 덩어리, 이제 위에 덩어리는 두근 해가지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 빼기 2배의 AB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제 또 못 구한 게 있어. 얘가 못 구했어. 얘는 요거식 2개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요것도 구해주고 올게요. 해보니까 얘도 구해야겠구나 해서 구하러 갑니다. 일단 얘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빼기 2 AB, BC, CA는 뭐가 되냐? 제곱 한 거 되겠죠? 44. 요게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0 빼기 56짜리가 48이니까 사실 얘는 28로 바로 할 수 있고, 28 제곱하면은 784인가 그런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688에 64, 16, 그 다음에 224, 56. 그럼 784 나오죠. 그래서 이쪽 계산했을 때 결국에 784 빼기 2배의 ABC가 16이고 얘가 10입니다. 그래서 2배에 160이니까 320 빼주고 256.
자, 여기서 계산이 조금 틀렸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계산 따라왔었으면 좋겠습니다. 604 이렇게 해서 464에는 또 4로 나눠지면은 116분의 64. 여기서 또 4로 쪼개 볼게요. 나누고 하면은 16분의 29. 뭔가 계산이 좀 복잡했지만 답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되게 쉬운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계산 노가다 뛰면은 나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는 쉬웠을 거예요. 17번 보고 띠용했을 텐데 도안고 저번에 나왔던 2023년 마지막 문제랑 약간 유사한 형태를 짜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쉽고 좀 그냥 활용 조금 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차함수랑 이차함수를 줬어요. 1차함수를 안 줬고 그냥 같은 이차함수를 줬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fx를 파란색으로 쓰고 이제 gx를 빨강색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해볼 수가 있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일단 hx를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hx도 한번 꼴 맞춰 볼게요. hx는 두 개 뺀 거니까 3x제곱에 여기 뺀 거니까 플러스 a-mx 플러스 b-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 나 조건이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요거를 보면서 완전 제곱식을 떠올릴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를 보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가 이거래. 그렇다는 거는 h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즉 지금 여기가 최고차항 계수가 3x이기 때문에 이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던 거야. 요 y 값이. 그렇죠. 마이너스 6이었던 거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축이 나오겠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라 하고 준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축은 뭘로 구하냐? 3. 즉 h3 값이 여기 때문에 축이 x는 3이 됩니다. 그럼 이걸 전부 다 종합해서 보면은 3배의 x-3 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게 hx의 형태가 되고 이 hx의 형태는 3x제곱 플러스 a-mx 플러스 b-n이 됩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뭐 구하면 되냐? 이게 0이 되는 지점 구하래. 그래서 hx는 0 놓고 보니까 3의 x-3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죠. 그래서 두 근이 걸리는 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여기 두 개 차이, 길이를 구하여라 한 겁니다. 그럼 길이 구해 볼게요. 6 넘어가면은 3으로 나눠주면은 x-3 제곱 2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루트 벗겨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답은 나왔죠. 그러면 x는 3 플러스 루트 2짜리 하나랑 3 마이너스 루트 2짜리가 하나가 있고 얘가 베타가 될 거고 얘가 알파가 될 겁니다. 즉 이렇게 그려서 보면은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여기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2 루트 2 하고 답이 나옵니다. 됐죠? 요거는 이제 나 조건만 해석을 잘하면은 좋은 문제였습니다. 나 조건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은 그래프 그려서 푸는 연습을 꼭 연습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자, 얘도 근데 사실 쉬웠어요. 18번 보겠습니다. 18번. 18번은 저도 약간 보다가 보는 순간에 답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다 4로 쪼개져 있어. 왠지 요거는 제곱이 있고 요거는 2분의 1이 있고 C는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당한 다음에 2분의 1을 대입한 거겠구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문제에서 물어본 값을 먼저 체크를 하면은 P에 2분의 1을 때려 넣은 값이 2 곱하기 8분의 1 플러스 4분의 A 더하기 2분의 B 플러스 C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니까 이 값에서 이것만 빼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만약 못했어도 괜찮아요. 요걸 바로 떠올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다 보면 가부터 따라가 보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게요. P를 P에 마이너스 1 값을 넣었을 때는 5래요. 이거가 일단 뭘 의미하는지 써봤자 A, B, C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걸 읽어볼게요.
얘는 했을 때 바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얘가 이거의 근이래. 그런데 3차 방정식에 저거의 근이라고 했으면은 아이고 하면서 한 근이 뭐 예를 들어 x 플러스 알파로 돼 있고 한 근이 x 마이너스 요거랑 x 마이너스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근이. 그래야지 0이 됐을 때 켤레근으로 나온다 라는 거를 캐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최고차항 계수 2가 있어요. 2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를 써주셔야 됩니다. 2를 안 쓰고 풀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x에다 뭘 집어넣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p-1은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2배는 고정시켜 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아이고 잘 잡을게요. 그러면은 2가 남죠. 2 마이너스 i가 됩니다. 2 마이너스 i. 그럼 이쪽 반대는 2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했더니 0이래. 아니 0이 아니었죠? 5였죠. 나머지가 네 5랍니다. 5. 그래서 이걸 했더니 5래. 익숙한 형태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얘는 4 플러스 i제곱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1이죠. 그래서 얘로 나눌 수 있겠구나 하고 나눠버립니다. 그러면은 2배에 1이 되겠죠. 2배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1이 될 거고 알파 1로 넘기고 얘 넘겨주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됐나요? 이거를 제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요거는 이제 계산에 살짝 미스가 있었는데 요거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둔 겁니다. 요거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둬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 잘 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로 바뀌었었냐 했을 때 근을 보통 x 마이너스 알파로 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실수를 하긴 했네요. 근데 봐주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볼게요.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아까 p 2분의 1 넣어보고 싶었던 거니까 4분의 1 나오고 4분의 1은 어떻게 나온 거죠? 여기다가 그냥 진짜 넣어서 2 곱하기 8분의 1 한 겁니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2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c는 뭐랑 같냐면은 자, 2배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였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3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2분의 3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화면이 조금해서 자 2분의 3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이 아니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들어가는 거고 조금 줌이 살짝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요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요 식에다가 지금 p 2분의 1 대입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고 자 대입해 볼게요. 계속 2분의 1 넣었고 그 다음에는 곱하기 어떻게 되냐 파란색으로 좀 바꿔볼까 2분의 1 넣고 플러스 3 넣고 플러스 i 넣고 그 다음 반대로 2분의 7 빼기 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몇인지 알아요? 4라는 걸 알 수 있죠. 4 여기 값 곱해져 가지고 여기가 4 곱하기 얘입니다. 얘 할 거예요. 2분의 7 제곱하면은 4분의 49에 풀마 빼고 없어지고 플러스 1 요 상태가 될 겁니다. 요 상태가 되면은 4분의 53 곱하기 4니까 4분의 212가 되겠네요. 4분의 212인데 뭐 하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4분의 1이 앞에 있어요. 근데 이 값 전체가 뭐래요? 4분의 211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만큼만 구하고 싶죠. 그러니까 빼기 4분의 1을 해주면은 4분의 211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문제고 난이도 자체는 얘도 무난했습니다. 이 친구도 그래도 재밌게 잘 낸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예, 다음 좋은 문제예요. 저것도 19번도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계산이 평이하게 쉬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계산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개념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개념이 어려운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계산은 열심히 해서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최고차 항계수가 2인 2차 다항식인데 요거 px랑 1차항이 2인 qx가 있대. 그럼 일단 이거 보면서 또 뭐 px랑 qx 더하고 빼고 막 하겠구나 봤더니 쭉 보니까 와 문제가 너무 어려워 보여. 그래서 그냥 옆에 걸로 넘어갑니다 막. 그래서 푸는데 이걸 마지막에 풀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모자랐으면 연습이 좀 덜 돼 있을 것 같았는데 어쨌거나 이 상태로 문제를 저는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Q0을 뺐더니 1이 나왔대. 일단 px 형태를 써줄게요. px를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고 qx는 1차식이니까 2x 플러스 알파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0 넣어서 빼볼게요. 0 넣어서 빼보면은 b 마이너스 알파가 1 이렇게 나오겠죠. 가를 쓴 겁니다. b 마이너스 알파는 1. 그럼 여기서 해결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잠깐 또 밑에 걸 봅니다. 일단 요건 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써볼게요. 0은 두근의 합이 3이다. 그럼 더해볼게요. 더했을 때 2x 제곱 플러스 ax 빼기 2x 플러스 더하는 거 빼는 거구나. 빼기 2x 플러스 b 마이너스 알파는 0 이렇게 됐을 때 얘는 1이라고 했으니까 1로 바꿔주고 요거는 이제 a-2로 묶어줘야겠죠. a-2의 x 해서 얘랑 얘의 합 2분의 a-2가 3이다. 그럼 a가 몇이 나오죠?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6분의 2가 잠깐만요. 계산이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2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6. 여기가 약간 좀 지저분한데 밑으로 가서 여기서 풀게요. 좀 외워가지고 풀어야겠는데 자 2x제곱 플러스 a-2x 플러스 1이었죠 이게 b-알파였으니까 이게 b-알파 b-알파는 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 요거 두 개 합 마이너스 2분의 a-2는 몇이래? 3이었죠 3. 네 3이었습니다. 그러면은 a-2는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서 식도 변경해 줄 수 있겠죠.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요게 뭡니까? px 마이너스 qx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 했고 다 조건 볼게요. 다 조건은 p2 플러스 q2은 15래. 일단 가볼게요. 또 이것도 무슨 짓을 하는 건지 계속 하나씩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2x 제곱 a 값이 나왔기 때문에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b랑 qx를 더하는 거였죠. 2x 플러스 알파 근데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죠. 2를 집어넣는 거 그러면은 8 빼기 8 플러스 b 플러스 4 플러스 알파는 15래. 그럼 날라가고 보면은 b 플러스 알파는 15가 나오네요.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여기서 b 플러스 알파는 15, 11이죠. 11. 요걸 구해서 요거 두 개 연립해 주면 되겠네. b 마이너스 알파는 1입니다. 둘이 연립을 하면은 11이죠. 그죠? 11. 4가 넘어간 겁니다. 4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둘이 연립을 해주면은 2b는 12. 그러면 b가 6이죠. 알파는 5가 나옵니다. 그럼 싹 다 조건들이 나와요. 전부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짜그라뜨리고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다 써볼게요. p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b가 6이었으니까 플러스 6이고 자 qx도 전체적으로 다 나왔죠. 2x 플러스 5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거까지 구하고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가나다를 통해서 다 구해야 돼. 요거를 이제 싹 다 해서 px, qx를 구한 상태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얘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합쳐도 자 기억 볼게요.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길었어요. 긴 게 어려운 거죠. 내신에서는 요거 두근의 곱이 2분의 1이다. 자 이거 두근의 곱 아까 했었죠. 여기에서 쓰면 되는데 2분의 1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px-q 2분의 1 맞고
그리고 요거 두 개가 만난다 했을 때 루트 7이래요. 차이가. 볼게요. 그림 그려볼게요. 이거는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px 이렇게 그려놓고 qx 관통시킵니다. 근데 자세하게 그리는 게 좋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절편까지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5랑 5를 지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했을 때 x제곱 x-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됐을 때 1,4를 지나는 거니까 한 요쯤 이렇게 찍고 얘는 이제 6을 지나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관통을 이제 다시 깔끔하게 팜 하면은 좌표에서 만나는 거 두 좌표가 이렇게 만나요. 여기 이제 알파라고 두고 여기 베타라고 둬볼게요. 그럼 결국에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근각 계수 써볼게요. 근각 계수 플러스 6은 만났으니까 이렇게 둘 수가 있고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요건 아까 맨 처음에 구했던 거죠. 그래서 두근의 곱이 2분의 1 나왔고 합은 6이고 6에서 3 나누 2, 3입니다. 알파 베타는 2분의 1 나옵니다.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은 얘는 9고요. 얘는 2예요. 빼면은 7.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7 됐죠. 그래서 루트 7이 맞습니다. 짜잔. 니은까지는 맞았다. 기억도 맞았다. 그럼 이제 후보가 다 죽어. 기억은 무조건 맞아야 되고 일단 얘 가능하죠. 후보 가능하고 니은 있어야 되니까 죽고 둘 중에 하나만 남았습니다. 디귿 볼게요. 디귿을 볼 건데 디귿은 일단 틀렸어요. 근데 볼 거예요. 요거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왜 최소값이 5가 되냐? 결국엔 노가다로 귀결되는 문제인데 자 얘는 조금만 더 꼼꼼하게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일단 px 곱하기 qx니까 px 곱하기 qx를 써볼게요. 이 상태에서 묶어 2로 묶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허근이 얘밖에 없어요. 얘는 실근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실근 얘가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파 베타를 만족하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를 만족하고 알파 베타는 3을 만족해요. 됐죠?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n값이 언제가 규칙이 생기냐 이건데 자 볼게요. 얘도 또 더 찌그러뜨릴게. 종이가 작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풀어볼게요. 일단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0보다 큰지 확인해 볼게요. 딱 봐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를 해주면 되니까 4에다가 6 빼니까 마이너스 2죠. 탈락.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마이너스 2가 돼서 0보다 작아져요. 맞죠? 조금 안타깝지만 이 상태로 계속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세제곱짜리 볼게요. 세제곱.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공식을 쓰면은 요 공식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한번 써줄게요. 이 친구를 써주면은 8 빼기 6 곱하기 3이니까 18 해서 얘도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0보다 작아서 탈락.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거 볼게요.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 요거는 좀 식조작을 좀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이 0이기 때문에 허근을 뽑아낼 때 맞죠? 알파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2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2알파 마이너스 3을 제곱하는 게 좀 더 현명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 제곱을 해보면은 4알파 제곱 빼기 12알파죠. 12알파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그냥 계산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알파 제곱을 한 번 더 응용을 해볼게요. 그럼 4에다가 2알파 빼기 3 빼기 12알파 플러스 9가 될 거죠.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4알파 빼기 12 플러스 9니까 빼기 3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마이너스 4에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4가 되네요. 얘도 탈락입니다. 얘까지 탈락시켰어요 지금. 이제 5제곱짜리를 할 건데 알파 5제곱 플러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5라 했으니까 5가 맞는지만 보면 됩니다. 5가 맞는지. 지금 아직 n이 4일 때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가 n이 4일 때입니다. 이거 5제곱은 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래 이게 알파 4제곱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4제곱 곱하기 베타라고 변형을 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결국에 이게 이 값이었으니까 요거를 다시 갖고 와요. 이렇게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3에다가 곱하기 알파가 되는 거고 요것도 똑같은 방식이니까 곱하기 2배가 된다고 칠게요. 그럼 얘를 봤을 때 또 마이너스 4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야. 그쵸? 이거 뭐 복사됐는데 그럼 얘도 다시 알파 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은 2알파 빼기 3이죠. 다시 차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차수를 계속 내려주는 게 좋아요. 계산할 때.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12 플러스 3알파. 그렇다는 거는 마이너스 5알파죠. 그 다음 결국에 옆에도 있을 거고 여기도 24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4니까 왠지 양수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아 잠깐만 여기서 마이너스 3인데 제가 플러스 3으로 잘못 썼으니까 다시 고칠게요. 요거 마이너스 3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3알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알파. 그럼 얘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1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될 거고 플러스 24 이렇게 바뀌겠죠? 이거 2배 한 거예요. 그냥 같이 똑같이 알파 베타 세트로 묶어준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2 플러스 24니까 얘는 2니까 0보다 크다. 아 답이 나왔네요. n의 최소값이 5가 아니고 n의 최소값은 4부터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객관식 풀이였고요. 주관식도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문제가 뭔 소린가 했더니 짝수만 뽑는데 짝수만 이렇게 와장창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 됐는데 바꿨더니 2차 방정식이 되었다. 자, 여기 중근 가졌다가 두근을 갖는 걸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 이렇게 뽑아놨어요. 뽑아놓고 보니까 8x겠죠 8x 8x니까 뽑아놓고 보니까 얘는 일단 중근이죠 중근. 근데 둘이 위치를 바꿨더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근이 2개 나오는 거죠. 왜냐 판별식 써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될 수 있는 짝수들을 해보니까 얘밖에 안 나와서 답이 24가 바로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답은 일단 24입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짝수니까 2x로 했을 때 1. 안 되죠. 일단 완전 제곱식이 안 돼. 그래서 탈락. 그리고 4x로 했더니 서로 다른 카드들 했으니까 카드가 겹쳤죠. 탈락. 6x로 또 하려고 봤더니 안 돼요. 탈락. 그런 결과로 8x 플러스 16이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얘 했더니 됐어요. 답이. 그런데 다음 것도 해볼게요. 10x 플러스 25. 딱 홀수니까 또 안 되고 그리고 12x 하려고 봤더니 이제 숫자가 너무 커버렸죠. 그래서 탈락. 그래서 최종적으로 되는 거는 요거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금방 나오는 문제였어요. 운 좋으면 한 방에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넓이의 최대값. 저희가 맨날 말하지만 여기 이 상자 직사각형 꼈을 때 나오는 부피 넓이 최대값은 전부 다 반땅을 해라. 반땅을 해라. 반땅. 반땅 해주면은 답이 12가 바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이것도 진짜 쉬웠어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2차식 만드는 건데 이번엔 3차로 줬어요. 조금 힘들었을 뻔 했지만
작년 기출문제랑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3차 방정식 근거학에서 쓰는 건데 근의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0이 되게요. 날라갑니다 얘는. 그리고 세근의 곱은 1이기 때문에 C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fx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거의 두근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게 f알파가 있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뽑아와서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필요하겠죠. 9 빼기 2니까 7 나오겠죠. 요것도 이제 계산 조금 스피디하게 보면은 되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니까 알파 제곱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3알파 빼기 1. 그러니까 베타 제곱도 3베타 빼기 1. 여기서 해도 9 빼기 2 나옵니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조건이 있죠. 요게 사실 핵심인데 이거 없으면 문제 못 푸는 거죠. 어차피 조건 주니까. F 알파 더하기 F 베타가 28이래. 저걸 이제 어떻게 해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자, 얘네는 조금만 줄여 놓을게요. 일단 F 알파를 대입을 하면은 이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이 식에다가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빼기 1. 그 다음에 베타 세제곱 플러스 B 베타 빼기 1은 28. 맞죠? 그러면은 세제곱 한 개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B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있을 겁니다. 이게 30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것도 구해야겠네 하고 구하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하죠? 27에서 9를 빼는 거네요. 그죠? 18이 나옵니다. 18 여기 18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3b 했더니 30이래. 그럼 b 값이 4가 나오죠. 다 구했습니다. 끝. 자,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니까 문제에서 f2를 구하라 했죠. f2는 8 더하기 8 빼기 1 그래서 15가 나옵니다. 이 문제도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 대입이다. 단순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깔끔한 문제예요, 얘도.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도 평범한 문제인데 많은 기출에서 볼 수 있듯이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얘는 이제 세제곱, x제곱, x 1 해가지고 3차 뭐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런 꼴로 전개되는 거 나오는 거죠, 개수가. 일단 써보겠습니다. 6x 세제곱 플러스 6개, 42개. 그 다음에 플러스 84x, 그 다음에 48이죠.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 하고 낸 겁니다. 그랬더니 큰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가 이제 부피가 합이 되겠죠. 부피의 합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x에 대한 1차식으로 이게 다 쪼개질 거예요. 3개로. 그러면은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이건데 최대가 문제예요. 최대를 하고 구해래. 자, 천천히 조립제법 써봐야겠죠. 이거는 6x 세제곱 플러스 손에 계속 밀려가지고 화면이 밀리는데 천천히 볼게요. 6을 일단 묶어봅시다. 이렇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1, 7, 14, 8 해가지고 조립제법 쓸 건데 1 넣으면은 딱 봐도 안 되죠. 1 넣으면은 개수가 남아서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뭔가 흐지부지 될 것 같고 2 넣어볼까 했더니 숫자가 너무 다 양수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없애볼까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8 플러스 28 빼기 28 플러스 8 하면 딱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볼 수 있겠구나 하고 넣습니다. 넣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10 4 마이너스 8 0 딱 됐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립제법은 간단한 과정인 거고, 아이고.
공간이 근데 너무 조금해서 좀 많이 줄일게요. 실제 샤프로 풀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2로 하고 이렇게 묶일 수 있죠. 그럼 묶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3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그리면은 이런 느낌인 겁니다. 너무 정육면체처럼 됐는데 정육면체가 아닙니다. 조금 늘릴 수가 있나? 뭐 어쨌건 여기가 x 플러스 2면은 x 플러스 1이고 이런 모양입니다. 조금 늘려서 그려야 되긴 한데 뭐 여기가 좀 더 늘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상상만 하고 지우고 결국에 모든 모서리가 더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 6배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6배 있어야 돼서 이거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모서리가 길어질 때 B가 가장 길어야 돼. B. 그럼 꼬랑지가 가장 길어질 경우니까 6을 얘한테 몰빵을 해주는 거죠. x 플러스 2 더하기 6x 플러스 24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몰빵을 해준 거를 모서리가 4개씩 있으니까 4배를 해줍니다. 그럼 다 더하면은 8x 플러스 26, 27이니까 27에다가 4배 그러면은 32x 플러스 108이 되겠죠. 그럼 답은 a 값을 n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2가 되고 얘가 108이 되니까 108 빼기 32 하면은 76 나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풀이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요런 걸 한번 떠올려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6을 만약에 안 곱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자,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랑 개별적으로 다 더해요. 개별적으로 다 더해서 보면은 3x 플러스 7이기 때문에 여기다 4배를 해주겠죠? 그럼 21x 플러스 28인데 이제 여기다 6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21이 아니고 10이죠. 72x 플러스 168 이렇게 돼서 답이 틀립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6 안 곱했을 때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6이 최대가 되게끔 하는 건 당연히 얘가 제일 뚱뚱한 게 좋습니다. 만약에 6을 여기다 곱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6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면은 작아질 겁니다. 이 뒤에 꼬랑지 값이. 이게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래서 탈락될 수 있는 경우들도 어차피 시험 시간에는 이렇게 풀면 되고 탈락될 수 있는 경우들도 확인을 해봐라. 알겠죠? 이 문제는 모의고사 변형인데 제가 작년에 11월 모의고사 풀어줬을 때 11월 26번 변형입니다. 문제가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아서 해설 강의에다가 그 지오지브라 써서 그림까지 그려서 올려놓은 건데 여기 직각되는 케이스 이것도 이따 그려줄게요. 자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자 일단 문제 읽어보면은 요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고 거기 점 어딘가가 있고 접하는 점 기울기 구하래요. 근데 기울기가 수직인 조건을 줬네요. 수직 조건 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 알 거고 저거를 완전 제곱식이니까 땅바닥에 딱 닿게 그려야 돼요. 사실은 엄밀하게 그리면은 이런 느낌으로 4,0에 닿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편이니까 한 여기쯤 16 지나게끔 좀 이쯤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한 16쯤 지나게끔 엄밀하게 이따가 그려줄 거예요. 그려놓고 보니까 A를 양수라고 그냥 대충 가정하면은 한 이쯤 되겠죠? 어딘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 근데 이걸 M1이라 하고 M2의 기울기라고 한다. 기울기 곱 말고 곱은 마이너스를 줬고 합 구하고 A 구하래요. 이 상태로 문제 풀려고 하면 약간 뭐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떠올려 봅시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기울기가 m짜리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mx 이렇게 해볼게요. m에 x-a-a 즉 mx-ma-a라고 할 수 있고 이거랑 2차 함수랑 같은 거죠. 이렇게 놓고
판별식을 써볼 겁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원래 전개돼 있었으니까. 이 상태로 판별식을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mx. 자, 좀만 요 mx 넘어가죠. 그 다음에 16에 ma 플러스 a까지 옵니다. 이 상태에서 판별식 d는 제로. m에 대한 2차식이 나오니까 m 값이 2개 나오면은 m1과 m2가 나올 겁니다. 자, 볼게요. 요거 제곱해주면 되니까 64 플러스 16m 플러스 m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16 플러스 ma 플러스 a는 0. 여기서 보면은 m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4a의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 두근의 곱이 이거잖아요. 두근의 곱이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a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4분의 1이란 값이 나오고 그 4분의 1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15가 됩니다. 15. 15가 근데 뭘 뜻하는 거냐? 여기 그냥 m제곱 플러스 15m 빼기 1은 0. 요 방정식으로 바뀐 거고 m1 플러스 m2의 값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 더하기 m1 더하기 m2니까 4분의 1 빼기 15를 해주면 되니까 4분의 마이너스 5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엄청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도 생각만 조금만 했어도 근거학에서 쓰면은 답이 바로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화면 마지막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4분의 1 빼기 4분의 60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 강의는 끝났고 사실 총평을 좀 해주자면은 그림을 일단 그려줄게요. 난이도가 여기가 중간급, 얘도 중간급, 그리고 얘도 중간급, 그 다음에 이거 하급, 여기도 하급, 그나마 이거 상급, 그리고 그나마 얘도 사실 중간급이긴 한데 중상 정도로 줄게요. 계산이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얘도 약간 중상으로 줘야 되지 않나. 이 시험지 자체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중급 정도 된다. 그래서 얘도 사실 중상으로 좀 올려주려다가 얘도 쉬웠으니까 패스. 근데 개념적으로 어려웠으니까 중상 줄게요. 그리고 그럼 얘가 중상이 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얘도 중.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싹 다 그냥 하. 요거도 하, 요거도 하, 여기도 하. 그냥 1번부터 14번까지는 틀리면 안 됐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대부분 안 틀려. 정답률이 다 90%에서 7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얘네도 다 하입니다. 그나마 조금 문제 자체로 헷갈리려고 했던 거는 이거 0이 있어서 0 있는 케이스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0 있는 케이스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볼 만한 거. 근데 0 있는 케이스가 거의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살짝 당황했을 수도 있다. 요거 정도? 네, 나머지는 문제가 진짜 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요것도 살짝 몫을 구하는 거였어. 나머지 구하는 게 아니고 몫을 구하는 거여서 살짝 걸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요거는 해보면 되고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험지가 공부한 학생들은 열심히 했으면 잘 풀 수 있게끔 내준 진짜 좋은 시험지 같아요. 이거는 문제를 선생님이 진짜 신경 써서 학생들 수준 고려해서 만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오지브라 문제 해서 화면에 띄워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거를 일단 적어놨는데 무슨 건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근해 공식 써서 A 값하고 다 대입해서 아까 그 기울기 다 구한 겁니다. mx-m 꼴 있잖아요. 요거 어디 갔어?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해가지고 여기 근해 공식 써서 직접 구한 겁니다. 자, 보면은 요거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봤더니 한 요 지점에서 좀 크게 볼게요. 요 지점에서 쭉 봤더니 요 색깔도 좀 초록색으로 좀 바꾸고 얘도 좀 틱틱하니까 핑크색 그리고 여기 됐죠. 조금만 더 진하게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직각이라고 나타내 주는 거고
여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해가지고 점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고. 근데 뭔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약간 이 색깔은 괜찮은데 하늘색이 조금 밝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색깔? 오케이,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접했는지 보이죠? 접한 지점은 사실 거의 여기네요. 접한 지점이 4.01 정도에서 접한 거고, 그림이 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위로 쭉 가다 보면은 접한 지점이 찍으면 보통 나오는데 어디서 찍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긴가? 여기 그 점 있네요. 마이너스 3.02 값에다가 56, 좀 높은 지점에서 접하네요. 어쨌거나 선생님이 요거까지 그려보시고 다 검증하시고 만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게 잘 나왔다.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고 고생하셨습니다.